여러분은 어떤 도시에 갔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교통도 편리하고 건물도 깨끗한데 그곳에 오래 있으면 왠지 모르게 피곤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 집값, 교통, 병원, 쇼핑시설, 일자리 같은 조건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뇌가 그 도시를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바꾸게 될 미래 도시부터 뇌과학과 도시건축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에게 편안한 도시의 조건까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자동차가 사라지면 도시가 달라진다.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매일 보는 도로의 모습부터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도시의 상당한 공간은 자동차를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넓은 차도, 교차로, 신호등, 주차장, 주차빌딩,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고 서로 통신하면서 운행한다면 굳이 지금처럼 넓은 도로가 필요할까요? 차량 간 거리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교통 흐름을 인공지능이 관리한다면 도로 공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된 공간은 어디로 갈까요?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벤치를 놓고 산책로를 만들고 작은 카페와 상점이 들어서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의 역할 변화입니다. 지금 도시의 건물 1층을 보면 주차장 때문에 사람이 머물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시대에는 자동차가 사람을 내려준 뒤 스스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필요한 곳에서 대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1층을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상업시설의 1층이 다시 골목과 연결되고 사람들이 걷고 쉬고 대화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결국 자율주행의 진짜 혁명은 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도시에는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전하면 도시가 무조건 편안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에너지와 데이터 문제입니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피지컬 AI가 집안일이나 배달, 청소, 돌봄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건물도 로봇을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사람만 다니는 건물이 아니라 로봇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와 충전 공간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주변 상황을 판단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 가까이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엣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미래 도시는 사람만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동차, 로봇,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까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도시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술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가 아니라 인간과 기술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렇다면 인간의 뇌가 좋아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도시라고 해서 인간에게 반드시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수천 년 동안 자연환경과 작은 마을, 골목과 사람 사이에서 적응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경건축학에서는 사람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감정을 느끼는지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편안함을 느끼는 도시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고향 같은 느낌이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에게 어린 시절의 공간 기억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어릴 때 뛰놀던 골목길, 학교 가던 길, 동네 작은 슈퍼, 나무가 있던 놀이터, 비 오는 날 맡았던 흙냄새. 이런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고향에 돌아가면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새 것이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와 거리, 냄새와 소리, 풍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도시는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익숙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적절하게 남겨두는 도시입니다. 둘째, 걸을 때마다 작은 즐거움이 발견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도 산책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똑같은 길을 30분 동안 직선으로 걷는 것과 골목길을 따라 걷는 것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큰 도로는 이동하기에는 편리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풍경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반면 골목길에서는 모퉁이를 돌 때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작은 카페가 나오기도 하고 예쁜 꽃집이 나오기도 하고 오래된 가게나 작은 공방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발견과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걷는 재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좋은 도시는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도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걷고 싶어지는 도시가 좋은 도시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골목이나 전통마을, 유럽의 구도심이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과거와 현재가 함께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팔림푸세스트입니다. 원래는 옛 글을 지우고 그 위에 새로운 글을 쓴 양피지를 뜻합니다. 건축과 도시에서는 오래된 역사 위에 새로운 시대가 계속 쌓여있는 도시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 된 궁궐 옆에 현대적인 빌딩이 있고 그 옆에는 오래된 골목이 남아있는 모습. 이런 도시는 시간이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서울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궁과 전통시장, 오래된 골목, 근현대 건축물, 그리고 초고층 빌딩이 한 도시에 함께 존재합니다. 이런 공간은 단순히 오래됐다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에게 시간의 깊이를 느끼게 합니다. 반대로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똑같은 아파트와 똑같은 상업시설만 만든다면 편리할 수는 있지만 도시의 개성과 기억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도시는 첨단 도시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미래의 도시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로봇이 가득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원하는 도시는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익숙함이 있고, 걸을 수 있고, 새로운 발견이 있고,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 도시. 바로 이런 도시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로봇과 AI가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공간을 다시 사람에게 돌려준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안전하게 걸어 다니고 어르신들은 벤치에서 쉬고 사람들은 골목길을 산책하며 작은 가게를 발견하고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건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뇌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미래 도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도시를 평가할 때 얼마나 빠르고 편리한지를 먼저 봅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조금 느려도 걷고 싶어야 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결국 미래 도시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AI를 집어넣느냐가 아니라 AI가 인간을 위해 얼마나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술은 도시를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진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시에서 가장 마음이 편안하셨습니까? 고향 같은 동네였습니까? 아니면 걷기 좋은 골목길이 있는 도시였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살기 좋은 도시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